지난달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 일주일 만에 조 후보자 배우자의 집무실 등지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주요 인물을 소환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후보자가 12시간 가까운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이 후속 강제 수사와 함께 핵심 참고인 조사에 나선 점에서 여러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본격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의 대학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연건 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과 한국국제협력단도 압수수색했다. 이는 딸의 대학 및 대학원 관련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조 후보자의 부인 연구실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앞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을 더 찾아냈고 법원도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서울대 의대와 코이카 대한 압수수색은 딸 특혜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규명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코이카에서 조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비정부 기구 협력 봉사활동을 한 내역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서울대 의대에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은 조 후보자의 딸이 2013년 이 대학의학 전문대학원에 응시했던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조 후보자가 당시 의대 교수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가 일부 언론사 등에 전달됐는데 그 진위를 따지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교수가 누구인지 알지만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제 아이는 서울대 의전원 1차는 붙었지만 2차에서 떨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는 의혹 관련 주요 참고인을 소환 조사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책임 교수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본격적인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딸 특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장 교수를 소환한 것은 의학 논문 제1저자 논란에 관한 기초적 사실관계 정리 작업을 검찰이 대체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장 교수의 진술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조 후보자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연루된 직접적인 단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 수사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이어가지 못하면 결국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가 외관상 진척이 있어 보이더라도 주변 의혹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사실 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확보한 단서를 통해 법원을 상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남은 수사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의 자금을 투자받은 웰스시엔트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10일 오전 서울 노원구에 있는 최아무개 웰스시엔트 대표 자택과 기타 관련자 사무실, 자택 등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 차남정, 아무개 씨와 두 아들 등
6명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를 둘러싼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 조 장관 가족은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총 14억 원을 투자했다. 웰스 C&T는 이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 8천만 원을 투자받았다. 투자가 이루어진 직후 관급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면서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웰스 C&T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회계장부에 기록된 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 회사 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시에 조국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이아무개 대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코링크 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 5천만 원을 투자받고 금융당국에는 약정 금액인 74억 5,500만 원을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코링크 PE에서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한국배터리 원천기술 밸류업 1호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을 인수하는 과정과 이후에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엔 코링크 PE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 웰스 C&T와 WFM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된 정황을 확인.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웰스 C&T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최 대표 자택은 제외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11일 오전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혹은 12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위장 매매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이부는 10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최모 웰스 C&T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사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웰스 C&T는 가로등 전멸기를 제조하는 회사다. 조 장관 아내와 자녀 2명이 전체 10억 5천만 원을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투자를 받았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조 장관 가족의 출자금을 포함해 23억 8,500만 원을 웰스 C&T에 투자했다. 그리 웰스 C&T가 관급공사를 수주한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9일 회사 자금 10억 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로 최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10일 조 장관의 동생 전 부인인 조모 씨의 부산 해운대구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조 씨는 조 장관 동생에게 받은 채권을 근거로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장 이혼을 했고 채권 양도 계약서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혼 이후 조 장관과 부인이 보유한 주택 2채를 위장 매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틀째인 오늘 공식 일정에 나선 가운데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동생 전처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법무부 간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조 장관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죠?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들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투자처 대표의 자택을, 동생 부부의 허위 부동산 매매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부산에 있는 동생 전처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P의 최모 대표 자택에서 자금 흐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펀드가 이 회사에 투자한 뒤 관급공사를 수주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9일 최 대표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업체 코링크 PE의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사람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코링크 PE의 이모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두 자녀에게서 10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는 74억여 원을 투자받을 것처럼 출자 약정액을 허위로 보고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조 장관 가족의 투자를 받은 뒤 WFM이라는 출판업체를 인수해 대표직을 맡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는 정 교수를 이 회사 고문으로 역임해 매달 200만 원씩 모두 1,400만 원을 자문료로 줬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회사 운영이나 신사업 투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직접 SNS 게시글에서 자문료를 받은 건 맞지만 어학 사업에 관한 자문을 했을 뿐 경영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 취임한 이후 오늘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죠.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가장 먼저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충원 방명록의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제 취임사에 이어 이틀째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조 장관은 오후 법무부로 이동해 첫 간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나 가족에 관한 수사나 재판 상황은 따로 보고받지 않겠다면서 검찰총장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취임식에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오늘 검찰개혁이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입법화를 위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조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긴 침묵을 깼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달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지난 6일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배우자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이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검찰 간부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은 조직의 부흥만 따지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공정하고 균형 잡힌 수사를 하는 헌법주의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또 자신은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검사의 정치 편향은 부패와 같다며 수사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일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수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